여러분 솔직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조의 본명이 왜 이산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태조, 세종, 정조를 조선 왕들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태조, 세종, 정조는 왕이 죽은 후에 붙여진 묘호일 뿐 그들의 실제 이름이 아닙니다. 조선 왕조 518년 동안 27명의 왕이 이 땅을 다스렸는데 그들 모두에게는 태어날 때 지어진 진짜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철저하게 숨겨졌고 누구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왕의 이름에 쓰인 글자를 일반 백성이 사용하면 처벌을 받았고 심지어 과거 시험에서 왕의 이름과 같은 글자를 쓰면 불합격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조선 27명 왕의 숨겨진 실제 이름과 그 속에 담긴 충격적인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왜 조선 왕들의 실제 이름은 철저하게 숨겨졌을까요? 이것이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 문제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피위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피위란 임금의 이름, 즉 휘를 피한다는 뜻입니다. 왕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는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었고 문서에서도 그 글자를 쓸 수 없었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이름에 왕과 같은 글자가 있다면 반드시 개명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왕실에서는 왕자의 이름을 지을 때 일부러 잘 쓰지 않는 어려운 한자를 골라서 외자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백성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들의 실제 이름을 보면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희귀한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이름조차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자신을 낮추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교훈을 500년 전 조선 왕실에서도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조선 전기 왕들의 실제 이름입니다. 태조 이성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태조의 원래 이름은 이성계였지만 왕위에 오른 후 이단으로 개명했습니다. 단은 아침 해가 뜨는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로 새로운 나라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정종의 실제 이름은 이경입니다. 원래 이름은 이방과였으나 왕위에 오른 후 외자로 바꾸었습니다. 태종의 실제 이름은 이방원입니다. 드라마와 영화에서 자주 등장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이하게도 태종은 왕위에 오른 후에도 초명인 방원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실제 이름은 이도입니다. 도라는 글자는 옷소매라는 뜻인데 이 글자에는 보일시 변이 들어있어 하늘의 뜻을 받들어 백성을 보살핀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문종의 실제 이름은 이양이고 단종의 실제 이름은 이홍이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단종만 유일하게 외자가 아닌 두 글자 이름을 가졌습니다. 세조의 실제 이름은 이효이고 예종은 이황, 성종은 이열입니다. 세 번째로 조선 중기 왕들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산군의 실제 이름은 이용입니다. 연산군은 폐위된 왕이기 때문에 묘호가 없고 즉위 전 받았던 자귀인 연산군으로 불립니다. 중종의 실제 이름은 이역입니다. 역이라는 글자는 기쁘다는 뜻으로 중종 반정 이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종은 이호, 명종은 이환, 선조는 이연입니다. 선조의 연이라는 글자는 있다라는 뜻으로 반계에서 왕위를 이어받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광해군의 실제 이름은 이온입니다. 광해군 역시 폐위되었기 때문에 묘호 없이 자기로 불립니다. 인조는 이종, 효종은 이호, 현종은 이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선 왕들의 이름에는 특정 부수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태종의 아들들 이름에는 보일시, 변이, 세종의 아들들 이름에는 임금, 왕, 변이, 세조의 아들들 이름에는 날, 일, 변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학렬의 형제들이 같은 돌림자를 사용하는 전통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조선 후기 왕들의 이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숙종의 실제 이름은 이순입니다. 경종은 이윤, 영조는 이금입니다. 영조의 금이라는 글자는 해가 높이 떠오르는 모습을 의미하는데 영조가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왕이 된 것과 묘하게 연결됩니다. 정조의 실제 이름은 이산입니다. 드라마 이산 덕분에 가장 널리 알려진 왕의 본명일 것입니다. 산이라는 글자는 사방으로 빛이 퍼져나간다는 뜻으로 정조가 조선의 문예부흥을 이끈 성군이라는 점과 잘 어울립니다. 순조는 이공, 헌종은 이환, 철종은 이변입니다. 철종의 원래 이름은 이원범이었으나 왕위에 오른 후 외자로 바꾸었습니다.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던 평범한 왕족이 하루아침에 왕이 되어 이름까지 바꾸게 된 것입니다. 고종의 실제 이름은 이형, 순종의 실제 이름은 이척입니다. 순종은 조선의 마지막 왕이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로서 나라를 잃은 비운의 군주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왕의 이름에 담긴 놀라운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왕들의 이름을 분석해 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거의 모든 왕의 이름이 외자입니다. 유일한 예외가 단종의 홍의와 태종의 방원입니다. 외자를 사용한 이유는 피위 때문입니다. 두 글자보다 한 글자가 백성들에게 덜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왕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는 대부분 일상에서 거의 쓰지 않는 희귀한 글자입니다. 세종의 도, 정조의 산, 영조의 금 같은 글자들은 일반적인 한문 교육에서도 잘 다루지 않는 글자들입니다. 셋째, 형제들끼리는 같은 부수를 공유합니다. 이것은 학렬자 전통 때문인데 같은 세대의 왕자들이 혈연 관계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주는 표시였습니다. 넷째, 왕의 이름은 관례를 치르거나 세자로 책봉될 때 비로소 지어졌습니다. 어릴 때는 아명으로 불렸고 왕의 적장자인 경우에는 원자 아기씨라고만 불렸습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이름을 지은 것은 피휘로 인한 백성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왕의 이름이 역사를 바꾼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의 이름에 얽힌 이야기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예종의 아들 인성대군의 이름입니다. 인성대군의 초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분이었습니다. 분이라는 글자는 바로 똥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왜 왕손에게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 이유는 민간의 풍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가 일찍 죽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러 천한 이름을 붙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개똥이, 쇠똥이 같은 이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귀신이 좋은 이름을 가진 아이를 데려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왕실에서도 이런 민간 풍습을 따랐다는 것은 그만큼 자녀의 건강을 간절히 바랐다는 증거입니다. 인성대군은 나중에 이름을 숙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최고 권력자인 왕실조차 자녀의 건강 앞에서는 체면을 버리고 민간의 미신까지 따랐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똑같다는 교훈입니다. 자, 이제 조선 27대 왕의 실제 이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대 태조 이성계, 즉위 후 2단으로 개명했습니다. 2대 정종 이경입니다. 3대 태종 이방원입니다. 4대 세종 이도입니다. 5대 문종 이양입니다. 6대 단종 이용희입니다. 7대 세조 이유입니다. 8대 예종 이왕입니다. 9대 성종 이열입니다. 10대 연산군 이융입니다. 11대 중종 이역입니다. 12대 인종 이호입니다. 13대 명종 이환입니다. 14대 선조 이연입니다. 15대 광해군 이온입니다. 16대 인조 이종입니다. 17대 효종 이호입니다. 18대 현종 이연입니다. 19대 숙종 이순입니다. 20대 경종 이윤입니다. 21대 영조 이금입니다. 22대 정조 이산입니다. 23대 순조 이공입니다.
24대 헌종 이환입니다. 25대 철종 이변입니다. 26대 고종 이영입니다. 27대 순종 이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왜 드렸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역사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조선 왕들의 이름에는 매우 중요한 삶의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진정한 권력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왕들은 자신의 이름조차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 양보했습니다. 둘째, 이름에는 그 시대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세종의 도에는 백성을 보살피라는 뜻이, 정조의 산에는 사방으로 빛을 비추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았습니다. 셋째, 역사는 이름을 통해 기억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오늘 들은 이야기를 그냥 재미있는 역사 상식으로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조선 왕들의 이름에 담긴 교훈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리더십, 이름에 담긴 소망대로 살아가는 삶, 역사에 기억될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움직이십시오. 지금 당장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500년 전 조선의 왕들은 자신의 이름에 책임을 지려 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